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오늘은 전라남북도와 광주 이 전라권 선거 분석해 봅니다. 먼저 과거 선거들은 어땠는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보면 안철수 바람 등등 진보 진영 내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도 있었고 유독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기도 한 그런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만년 여당이고 그래서 이 선거 때마다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치르기 시작한 이후 전북, 전남, 광주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계열의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독주로 호남에서는 선거 때만 찾아오고 그 이후에는 외면한다는 소외론이 바닥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안철수 바람, 조국 바람 등이 불면서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바람보다는 분열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호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는 당연히 민주당이지만 2위는 항상 무소속이었습니다. 1995년 1회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중 이 호남 무소속 당선자는 3명에 그쳤는데 2회 들어서서 12명으로 늘었고요. 6회는 16명까지 무소속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이 8년 전인 2018년 7회 지선 때는 7명, 4년 전인 2022년에는 10명이 무소속이었고요. 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전략 공천에 따라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탈당해서 출마한 전현직 단체장 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카드 중 하나가 모든 후보자들에게 경선의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일단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떨어진 후에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상대적으로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의 투표율이 37%대로 매우 낮았죠. 그리고 당시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비판적이었고요. 예, 2022년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로 이 민주당이 사실상 완패를 했는데요.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호남 3곳, 제주, 경기도 등 5곳에서만 승리를 했으니까요. 또 광주 투표율이 37.7%로 2018년 지방선거 59.2%에 비해 무려 21.5%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에 실패한 이후에 민주당이 쇄신 의지나 반성 없이 졌지만 잘 싸웠다는 식의 자체 평가에 비판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심판론이 불거졌고 결국 투표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고 특히 광주시장 후보가 민주당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계 강기정 후보로 정해지면서 더욱 비판적 시각이 작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민주당에서 탈당했다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 건너온 김관영 전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이 전북 투표율도 48.7%로 전국 투표율 50.9%에 못 미쳤습니다. 이 국민의당이 선전을 펼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가 15.9%를 득표하면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광주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도 18.8%의 득표를 보이면서 보수 진영의 서진 공략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또 국민의힘은 호남 3곳에서 광역 비례의원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 지역 이번 선거 관련해서 2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첫 번째 변수가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에요. 지금 출마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현재 광주 전남 광역 단체장 후보로 나오려는 인사들을 보면요. 광주시장에는 민주당에서는 현재의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영배 의원, 정준호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 발전투기 수석 부위원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안태욱 시당위원장과 강영구 동남갑 당협위원장, 개혁신당은 최현수 시당위원장, 진보당은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 본부장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사에는 민주당의 김영록 현 지사가 3선에 도전하고요. 4선 이계호, 3선 신정훈, 재선 주철현 의원과 이 국민의힘 김화진 도당위원장,
이 조국혁신당 박필순 광양위원장 등이 자천다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하게 되면 체급이 높아지게 되니까 도전자들의 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유력 주자로 강기정 시장, 김현옥 지사, 민영배, 신정훈, 주철현 의원이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북지사에는 김관영 현 지사의 재선 도전과 함께 이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정원율 익산시장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네, 또 하나의 변수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인데 만약 성사가 된다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곳이 호남 지역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완승이 필요한데 조국혁신당이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만년 여당이라서 광역이든 기초든 단체장에 대한 이 심판론이 커지게 되면 조국혁신당 후보들에게 표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 호남 지역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거를 준비해온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게 되면 민주당이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후보들에게 어느 정도는 후보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후보들 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승용 전 전남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전라남도와 광주권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오승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도 언급됐던 그 광주 전남 행정통합 해당 지역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주관적으로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이게 발표됐을 때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70%였고요. 그리고 지난주 여론조사 메타보이스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에서는 62.5%가 통합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소 62% 이상은 지금 현재 조사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파악되는 바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광주와 전라남도의 단체장들 또 의회의 분위기도 매우 중요한데 그쪽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단체장들 같은 경우 광역과 기초가 조금 나누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역 같은 경우는 두 곳이 한 곳으로 줄어드는 선거가 치러질 확률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통합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도, 경쟁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고요. 그렇죠. 통합 교육감 선거까지도 같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남도 교육청, 광주시 교육청 두 명의 교육감이 한 명의 교육감으로 선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유분리를 놓고 도교육청 쪽에서는 통합 선출에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열세인 시교육청 쪽에서는 통합에 대한 유보적인 통합은 선언하되 선거는 4년 후에 실시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의견들을 마지막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초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지역 시장 분수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광주는 이 특별시라는 것이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특별시를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5개 자치구가 그대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는 구청장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실시하더라도 이제 인구가 보통 20만이 넘는 자치구들이기 때문에 자치시로 전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청장 후보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시로 전환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다음 단계의 기획까지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 4가지 분야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가장 호응이 좋은 인센티브가 뭐예요? 눈에 가장 들어오는 것은 서울시에 준하는 의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시장이 국무회의에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부단체장을 4명으로 늘려주고 직급도 올려주고 뭐 조직 자율성도 더 많이 부여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직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시민들에게는 보이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4년간 20조 원 이게 이제 지방 교부세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즉 항목이 정해진 지출 항목이 정해진 게 아니라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 20조를 4년 동안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재정 자주도가 현재 70%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정책 재량권을 통해서 전략 산업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합특별시장이 재량권 사업을 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연 5조씩 4년간 20조 원을 지방 교부세 형태로 지급하는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시간인데 우리 오승영 교수 보시기에는 통합을 완성하고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급할까요? 통합의 완성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는데요. 사실 기관 통합까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어렵게 되면 경찰청도 통합해야 되고 산하기관도 통합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서 우선은 시와 도를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에서 이번 아마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여러 특례 조항들을 통해서 특별법 안에 구체적인 이후에 기관 통합 이런 부분들의 방향과 범위들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차원에서 광역 선거는 이전의 시장 도지사 선거가 완전히 리셋되는 분위기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선거 결과 후보자들에게도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단체장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오 교수님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숫자 후보들이 거론되는데 거론된 후보 숫자는 대폭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가 광역화, 초광역화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인지도 중심의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특정 지역이나 자치구에 기반을 둔 후보들은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컨대 광주에 기반을 둔 광주시장 후보가 특별시장에 출마할 경우 전남도 지역의 공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합종 연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공학적으로. 네. 더 결정적인 건 이 시도민의 눈높이가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별시가 되면 기존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보다도 더 높은 가치 기대 수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후보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후보, 구관이 명관이다식의 선택이 아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인물이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심리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게 감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용 전 전남대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석대학교 홍석빈 교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요. 이 전라북도 상황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전남하고 전라북도가 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민심이 좀 달라요? 미세한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남권이라고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긴 하지만 광주 전남하고 전북은 조금 다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5극 3특이라고 국가 지방 균형 성장 전략을 발표할 때도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로서 이제 3특에 속하기 때문에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전북 지역에서 가장 주목되는 선거는 뭡니까? 전라북도에는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2024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 산하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가 6개가 있고요. 군이 8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 선거는 이제 현 김관영 지사가 초선이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조만간에 아마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고요. 이에 따라서 도백, 즉 전북 특별자치도 선거가 가장 주목받는 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관영 형 지사에게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이 있고요. 익산시 정원율 시장은 이제 3선 연임 제한에 걸렸는데 이번에 전북도지사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광주 전남도 그렇지만 전북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텃밭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등 다른 야당의 이제 후보가 도지사로 누가 나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현재의 정치 지형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시군 14개 중에서는 3선 연임에 걸린 이제 익산시, 그다음에 임실군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시장과 군수가 누가 나올 것인가가 이제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예, 뭐 과거에도 무소속으로 기초단체장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경우도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전북에 좀 뭐 후보들을 내고 그러면 일부 좀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지금도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합당 얘기가. 이건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까요? 예, 조국혁신당이 지난 22대 총선이죠.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전북에서 45%. 예, 그리고 득표율 1등 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35%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크게 제꼈거든요.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뭐 그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민주당을 대체하는 제3정당으로서의 전북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기차에 지금 활동을 해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합당 제안을 한 게 공교롭게도 조국 현 대표가 전주에 와가지고 최고위원을 갖는 시점이었거든요. 예. 따라가지고 지금 전북 정치권에서 한마디로 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따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입지자들은 대응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이제 박준규 기자 얘기했듯이 이렇게 통합이 될 경우에는 입지자들 입장에서는 선거구에 대한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가운데서 후보들을 과연 어떻게 낼 것인가 또는 정치공학적으로 이 각 지역마다 후보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내세울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변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여부 이걸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번 전북 선거에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북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 약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줬는데요. 네. 지금 현 국민주권 정부에 대해서는 전북도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 대통령 지지율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 갈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전북 내부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 2명의 장관이 입각해 있고요. 전북 출신까지 포함하면 총 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회도 최근에 보궐선거가 있으면서 이성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고요. 평당원 출신 중에는 이제 박지원 최고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까지도 지금 한병도 익산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죠. 따라서 예. 중앙행정부처하고 당 최고 지도부에 전북 출신의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지난 30년간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한마디로 전북 정치 중흥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도민들은 이렇게 많은 입각과 또 정치인들이 최고 지도부에 입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전북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언급하셨던 그 소위 삼중 소외론. 특히나 이제 전북의 새만금 문제라든가 또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주로 내세우는 공약들은 소위 SOC 공약, 인프라 공약들이거든요. 무슨 도로를 내겠다, 철도를 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은 하면서도 전북 지역 유권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뭔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이 있느냐 예.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북 출신 정치인들과 이제 중앙행정부처에 있는 여러 이제 관계자들한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과 전북의 행정이 어떻게 대응해 주냐가 이번 지방선거에 알겠습니다. 유권자들 표심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라북도 출신들이 요직에 많이들 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네, 우석대학교의 홍석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